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 선생입니다. 저번 주 상승에 이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기대하셨을 텐데 두산 에너빌리티 별다른 모습 없이 도지형 캔들 만들어주며 마감했습니다. 근데 주주님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10% 가까이 빠졌죠. 코스피가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 전체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다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얼마나 하락했나 조마조마하며 보셨을 텐데 일단 말씀드릴게요. 오늘 두예빌은 이 살벌한 장에서 버텨준 겁니다. 코스피 전체가 흔들리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견고한 흐름을 보여줬죠. 이 부분 영상 중반에 제가 자세히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오늘 본론 들어가기 전에 솔직하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7월 한 달 일단 고생 많으셨고 57,000원까지 밀리는 거 보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진 감히 이해한다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주식이라는 게 계좌만 빠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같이 빠지니까요. 그 시간 일단 버텨내신 주주님들 정말 대단하신 거고요. 근데 주주님들 지금 이 자리에서 지쳐서 팔고 나가시는 거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렇다 할 상승 대장주 하나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 달 넘게 이 시장이 보여주고 있고 주주님들도 이미 아실 거예요. 두입일 팔고 나가봐야 딱히 갈 곳이 없는 장입니다. 지금 매도하고 손해를 확정 짓는 게 답이 아닌 이유 오늘 영상에다 하나씩 풀어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시황 먼저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또 크게 흔들렸었죠.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미국이란 협상이 또 지지부진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3월부터 시작됐잖아요. 미국과 이란은 지난 5개월 동안 공격을 주고 받으면서도 대화를 끊지 않는 이른바 토크앤파이트 방식을 유지해왔습니다. 6월에 이슬람아바드 양해각서를 맺으면서 한번 합의해주나 싶었는데 어려운 문제들을 나중으로 미뤘다가 결국 군사행동이 재개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트럼프가 내일 이란과 협상한다곤 했는데 이란 외무부는 새선박 항로에 관한 협상일 뿐 해협 개방 폐쇄와는 별개라고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또 엇갈렸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시장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합의된다 하면 잠깐 올라줬다가 아니었다 하면 다시 빠지는 패턴이 한 달 넘게 반복되고 있어요. 불확실성이 너무 길게 이어지다 보니 투자자들은 지쳐 나가고 있고요. 국제 유가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서부 텍사스당 원유 오늘 79달러로 약 6% 가까이 급락했고요. 협상 기대감에 유가가 내려간 건데 그럼 유가 하락이 원전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얼핏 보면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니까 원전 수요도 없어지는 거 아니냐 싶으실 수 있는데 근데 이건 반대로 생각하셔야죠. 유가가 안정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고 금리 인상 부담도 같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장기 인프라 투자인 원전 사업 전망이 더 밝아지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시장이 혼란스럽지만 이란 협상이 실제로 진전되고 유가가 안정권으로 진입하게 된다면 원전주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거예요. 오늘 핵심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 코스피 조정장에서 두예빌이 버텨주고 있는 이 흐름이 왜 중요한지. 둘째, 이번 달 8월 14일 빌 게이츠가 방한을 하죠. 이게 두예빌 주주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셋째, 오늘 수급과 차트 같이 보면서 8월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10만원대 돌파하자는 의미로 댓글에 두산 화이팅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할 포인트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각 10% 가까이 빠지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대적으로 견고한 흐름을 유지해줬죠. 거래량도 350만 주로 평소 수준이고 도지형 캔들로 마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수급이 반도체에서 빠져나오는 자금 일부가 지금 전력, 원전 섹터 등 그동안 관심 못 받았던 곳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7월 내내 반도체 레버리지 ETF로 수급이 극단적으로 쏠렸었고 그 자금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찾고 있는 시점인데 그 후보 중 하나가 두예빌이 속한 전력 인프라 섹터라는 겁니다. 수급 창구도 보겠습니다. 오늘 NAT 투자증권이 13만 6천 주 순매수 1위였고 KB증권도 7만 3천 주 들어왔었죠. 지난주 금요일 대량 매수했던 JP모건서울은 오늘 일부 차익 실현을 하며 빠졌고 기관 전반도 소폭 매도가 우위였습니다. 개인이 들어오면서 외국인 기관이 일부 빠져나가는 전형적인 도지 캔들 구도가 나온 거죠. 주주님들 지금 귀신같이 개인이 살 땐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팔 때 외국인이 사고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게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개인들이 지쳐서 던지고 있는 이 구간에 외국인이 그 물량을 받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본격 상승을 앞두고 왜 손해를 확정하고 나가시는지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흐름 단기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으시려면 지금 오는 호재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는데 이번 달 가장 중요한 이벤트 뭐가 남았습니까? 빌 게이츠 방한 소식을 같이 볼 건데요. 주주님들 8월 14일 빌 게이츠가 한국에 옵니다. 빌 게이츠는 국무총리와 면담할 예정이고 SK, 현대 등 국내 기업과도 SMR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테라파워의 캐머러 1호기에서 코어 배럴과 가드 베셀 등 핵심 기자재의 제작 공급사로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한국에 와서 현대, SK 만날 때 두산 에너빌리티 경영진도 함께 만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냥 남의 잔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작년 2025년 8월에도 당시 게이츠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 최태원 회장, 정기선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과 만나 SMR 협력을 논의했고 SMR이 AI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 방한 이후 국내 원전주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 상승 레벨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올해 1월에는 주가가 주간 기준 11% 급등하는 자리도 나왔었고 5월에는 고점 13만 9,200원도 찍었죠. 이번 방안은 작년보다 한 단계 더 구체적입니다. 테라파워는 올해 3월 미국 NRC로부터 와이오밍주 캐머러 1호기 건설 허가를 받았고 4월에 원자로 본공사에 들어갔죠. 작년엔 협력하겠다는 단계였다면 이번엔 실제 건설이 시작된 상태에서 공급망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미 핵심 기자재 공급사로 들어가 있는 만큼 이번 방안이 수주 확대로 직결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SMR 특별법도 시행되죠. 빌게이츠 방안이 8월 14일, SMR 특별법이 시행이 9월. 이 두 가지 이벤트가 연속으로 터지는 8월과 9월. 도입일 주주님들이 버티셔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흔들리는 장에서도 이 정도 보합은 사실상 선방한 거죠. 거래량은 350만 주 수준으로 줄어들었지만 도지형 캔들이 나온 건 방향성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서로 눈치 보고 있는 장이란 신호가 되겠습니다.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여전히 구름대 아래입니다. 세대 전환 확인을 하려면 구름대 상단인 85,000원대 이상까지는 올라와줘야 돼요. 오늘 수급에서 눈여겨보실 부분은 개인이 40만 주 가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대량으로 빠져나가던 개인들이 외국인은 27만 주, 기관이 11만 주 나가는 동안 개인이 받아줬죠. 단기적으로는 개인 수급이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내일장 시초가가 정말 중요한 자리가 될 거라는 거 인지해 주셔야 합니다. 주주님들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매번 좋을 거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런 소식만 전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진짜 여러분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 저 잘 알고 있고요. 오늘 미이란 협상이 또 엇갈리면서 시장이 흔들렸죠. 근데 5개월째 계속되는 이 미이란 갈등 언제까지 갈 것 같으세요? 이게 해소되는 순간 유가가 안정될 거고 금리 인하 기대가 생기면서 장기 인프라주인 원전이 제일 먼저 수혜를 받게 될 겁니다. 다른 섹터는 오를 만큼 올랐고 원전주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죠. 그 수혜의 중심이 두에빌이 있고요. 결국 두에빌 우상향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 줄 일은 없죠. 분명히 오래 묵혀있던 악성 매물, 차익 실현 등으로 주가는 변동성이 크게 위아래 파동하면서 움직일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냥 들고 버티는 것과 능동적으로 저점 매수 신호가 왔을 땐 매수를 하고 매도 신호가 왔을 땐 이에 맞게 매도도 해보고 이 차이가 1년 뒤 수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8월 14일 빌게이츠 방안, 9월 SMR 특별법 시행 이 두 개의 카탈리스트 앞에서 지금 매도하고 손해를 확정짓는 게 맞는 선택인지 한 번만 더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장 시작하면 출근하시랴 본업하시랴 차트 붙잡고 계실 수가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 직장 생활하면서 그 막막함 뼈저리게 겪어봤고요. 주가는 하루하루 시초가 대응이 정말 중요한데 28일, 29일, 31일 이때 장 초반 흐름 잡힌 이후에 가만히 있다가 오후에 주식창 열어보면 억소리 나셨던 경험 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혼자 이 구간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는다. 호커창 보면서 내가 그래서 주식창만 들여다보지 않고 뭘 보고 뭘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이 정보들이 필요하신 분들 지금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띄워드릴 거예요. 010-7636-7846이고요. 장기적으로 두입을 가져가시되 이런 저점 매수 시그널, 고점에서 한번 분할 매도하는 전략 등 제가 제 영상 시청자분들만큼은 함께 신호 보면서 도와드리려고 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 번호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지만 단 주주님들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평단가도 같이 보내주셔도 좋고 신규 진입자나 아예 털고 나가실 분들도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뜨실 때 저장해서 보내주시고요. 저도 문자가 밀리다 보면 실수해서 까먹는 분들이 생길 수는 있으니까 영상 업로드 되는 시점에 가능하시면 바로 문자를 주시면 최대한 누락 없이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매도 사이드가 발동됐다가 매수 사이드가 발동됐다가 이 불안한 시장 속에서 주주님들 혼자 한숨 쉬면서 주식 하시지 마세요. 저랑 같이 상황 공유하면서 지금 장 조금이라도 손해 줄이고 8월 한 달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조정받는 이 장 속에서도 상한가 가는 종목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 기업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종목명 말씀드렸다가 저를 사칭한 불법 리딩업자들이 그 정보를 돈 받고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에선 제가 말씀 안 드릴 거고 대신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님들께 특별히 힌트 풀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오늘 종목 보셨잖아요. 방향성은 명확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에 핵심 재료가 붙을 때 그 수혜가 그 회사 혼자에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수백 개의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는 협력사들, 공급망 전체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투자 관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형주는 이미 시장에 충분히 알려져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선점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재료가 터져도 상승폭이 제한되는 경우가 생기죠. 반면에 그 대형주의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망 소형주는요, 시가총액이 훨씬 작기 때문에 같은
움직이는 재료에 훨씬 탄력적으로 반응합니다. 대형주가 10% 움직일 때 공급망 소형주는 30%, 50% 아니 그 이상도 움직이는 패턴이 발견돼요. 실제로 이런 패턴 이미 보셨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이 인수될 때 로봇 부품 공급사 SPG가 2만원에서 16만원까지 약 8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공급망 소형주가 메인 플레이어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보여준 대표 사례예요. 이게 단순히 운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장주에 모멘텀이 붙는 순간 시장은 그 밸류 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을 빠르게 탐색하기 시작하거든요. 수급이 몰리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일수록 주가 반응 속도와 상승 탄력이 훨씬 커지는 건 주식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된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만 보시는 건 절반만 보시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대형주와 함께 그 공급망 안에 있는 핵심 협력사를 함께 담으셔야 목표 수익률을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대형주는 안정성, 소형 공급망주는 수익률 극대화, 이 두 가지를 조합하는 게 지금같이 불안한 장세에서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에요.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 대장주의 밸류 체인 안에서 특정 부품을 국내에서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 구조를 가진 회사예요. 대장주가 수주를 따낼 때마다 이 회사 부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구조이고, 대장주 모멘텀이 강해질수록 이 회사의 실적 가시성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독점 구조이고요. 단순히 납품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대체제가 없는 구조입니다. 대장주 입장에서도 이 회사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수주가 늘면 이 회사 매출이 따라 올라가는 건 구조적으로 정해진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수급이에요. 아직 시장에 크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외국계 창구에서 조용히 순매수가 쌓이고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어요. 보통 이런 패턴의 종목들은요, 외국계 수급이 어느 정도 쌓인 이후에 재료가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국내 개인 수급까지 붙는 구조로 가거든요. 그때는 이미 초기 매집 구간이 끝난 다음이에요.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그 이전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머니가 포지션을 잡고 있는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예전에 일반 회사원이 에코프로에 투자해 수익을 3배 넘게 올렸다는 기사 기억하시나요? 월 170만원 받던 교사가 5년 만에 20억 자산가가 됐다는 기사도 있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이 낯설어 할 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큰 수익은 늘 낯선 구간에서 시작됩니다.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지나가고 결국 잡는 사람만 가져갑니다. 본 영상에서 해당 종목 이름을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장에 아직 크게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라서 영상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순간 진입 가격 자체가 올라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작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에서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게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번호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010-7636-7846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해당 종목 목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수급, 재료까지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 200분께만 드릴 예정이라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0%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 최종 판단은 항상 본인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 선생이 가입을 권유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걱정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무료로 드리는 이유 궁금하시죠? 사실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익을 경험하시면 자연스럽게 이 채널이 성장합니다. 저는 조회수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익이 곧 제 성장이에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주식시장에서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잔인합니다. 똑같은 종목을 보고도 어떤 분은 저점에서 잡고 어떤 분은 뉴스 나오고 나서 고점에서 들어가요. 두 분 다 같은 종목을 산 거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문자 한 통 보내시는 분은 전자가 될 수 있고 고민하다 나중에 보내시는 분은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피 조정장에서 두에빌이 상대적으로 버텨준 오늘 흐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반도체 쏠림이 풀리면서 전력 원전 섹터로 자금이 이동하는 초입 신호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빌 게이츠 8월 14일 방한, 이번엔 다릅니다. 캐머러 1호기 본공사가 시작된 상태에서 오는 거고, 저희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핵심 기자재 공급사로 참여하고 있죠. 작년 방한 이후 원전주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해 주시고요. 셋째, 9월 SMR 특별법 시행, 미란 협상 진전 가능성, 이 두 개의 카탈리스트가 두 달 안에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는 게 최선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네 번째, 지금 자리에서 신규 진입 고려하시는 분들, 저점 대비 회복 구간에서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하기 좋은 자리로 보여요. 단 분할 매수로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들어가기 추천드립니다. 주주님들, 이번 8월을 지난 7월과 다를 거예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하신 진성 주주님들께는 제가 영상에서 말씀 안 드렸던 뒤에 선물 영상까지 준비해 드렸으니까 시간 조금 더 내셔서 통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만 드리는 선물입니다. 지금 제 손에 저출산 관련주 전문 분석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이거 보시면 다음 테마가 딱 보이거든요. 바로 저출산이에요. 근데 저출산이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또 아가방 컴퍼니 꿈비 얘기하려는구나. 오늘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요. 먼저 숫자부터 보실게요. 2024년 합계 출산율 0.75명이에요. 서울은 0.58명. OECD 꼴찌도 아니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고요. 51개월 연속으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자연 감소 중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말했습니다. 3세대 후 한국 인구는 현재 3%, 5천만 명이 150만 명이 된다고요.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 넘어오면 된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이재명 정부가 19조 추경을 쐈어요. 신혼부부 1억 대출에 자녀 첫째 낳으면 이자 면제, 둘째 원금 50% 감면, 셋째는 전액 탕감이에요. 아동수당은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 아이돌봄 소득 기준은 전면 폐지예요. 그리고 이 정책들이 2026년 올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돈이 풀리는 거죠. 돈이 풀리면 주식시장에서 테마가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어디로 돈이 가냐? 이 보고서에서 저출산 관련주를 세 그룹으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그룹은 정책 발표 때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대장주예요. 아가방 컴퍼니, 꿈비, 에르코스 이 종목들은 정부 출산 정책 발표 시 즉각 상한가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아시죠? 테마주 조금만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실적이 같이 따라오는 콘텐츠, 교육주예요. 삼성 출판사가 대표적인데 이 회사는 아기상어 만든 핑크퐁 컴퍼니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출산율과 무관하게 글로벌 IP가 성장하는 구조라서 다른 저출산 테마주랑 결이 달라요. 세 번째 그룹은 실수요 기반이에요. 깨끗한 나라, 매일 유업처럼 실제 유아용품, 식품 수요가 기반인 종목들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을게요. 저출산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커지는 시장이 있어요. 프리미엄 유아용품 시장입니다. 아이를 덜 낳으면 한 명에게 더 좋은 걸 쓰거든요. 이 역설이 지금 이 테마에서 진짜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테마의 모멘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인구정책 비서관이 올해 취임했고 19조 추경 집행이 상반기 중에 본격화됩니다. 2027년 초에는 출산율 통계 발표도 있어요. 트리거가 반복적으로 생기는 구조라는 거죠. 이 보고서에 담긴 종목별 매수 타점이랑 전략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36-7846으로 저출산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불법 사이트 가입 권유, 금전적 요구 절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찰주 느낌으로 들어갔다가 갈 데가 잡힌다 싶으신다면 구독자분들 소액으로 수익 극대화하시라고 추천드리는 종목들입니다. 단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이 종목들 대부분 소형주예요. 변동성이 극심하고 뉴스가 소멸하면 급락도 가능합니다. 분할 매수, 손절 기준 사전에 꼭 세우고 들어가셔야 해요. 그 과정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국가 존립을 걸고 돈을 쏟는 분야입니다. 이 흐름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